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 식구들하고 세미나를 하니까 좀 편한데 또 뭐 이렇게 영광된 자리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외부에 가서는 굉장히 뭐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연구원에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염하구라는 말인데 좀 말이 생소할 텐데 염자는 소금 염자고 강하구다. 그래서 이제 소금기가 있는 강하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스츄어리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노아에서 담수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믹스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강이라는 게 뭐 무 딱 자르듯이 왼쪽은 뭐 짠물, 오른쪽은 민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그 점이지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저는 81학번인데 대학 다닐 때 뭐 놀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니스 치고 기타 치고 뭐 이제 뭐 저희 때는 또 뭐 굉장히 데모가 많았는데 바둑도 뭐 여기 이렇게 여자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미팅하고 뭐 이런 일로 소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공부 안 한 학번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려니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 연사님이 이창복 교수님인데 뭐 학사 논문을 써라. 근데 이제 학사 논문이 또 마침 금강에서 1년 동안 배출되는 퇴적물의 총량이 얼마냐 뭐 이렇게 뜬금없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강 공주교라는 데가 있는데 금강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섬진강에 막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1년 내내 물 퍼다가 농도 재고 그 유량 나오는 거는 이제 수위 자료로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이 1년 동안 부유 퇴적 물량이 17만 톤이다. 17만 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숫자를 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뭐 이렇게 숫자가 적지 이제 이거 금세 생각하실 거예요. 염하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강, 여기 우리 신곡 수중보라고 그러죠. 바로 밑에 이렇게 이 갯벌인지 뭔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 여기가 이제 금강하구원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사가 쌓여 있고 이게 막히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형 변화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생깁니다. 이 안에 호수물이 썩고 뭐 이제 영산강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오염 문제가 심각했었죠. 이제 여기는 섬진강, 이 배경을 제가 좀 초록색으로 했어요. 다른 데하고 달리.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막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스코고, 이게 광양만이라는 데인데, 이게 이제 낙동강.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소위 5대강 얘기하는 강들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하구가 약 460개 정도 된데, 그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이제 막혔다. 그런 얘기고, 최근에 뭐 홍성은 이런 데도 뭐 충남도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호수 수저질이 악화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방조제가 막히면 그 안에 퇴적물이 자꾸 이제 쌓인다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 노아에는 에스츄라인 액트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이 제정돼 있어요. 이걸 법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공병단인데, 이제 공병단에서는 염하구 복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공병단하고 노아하고 이게 군대 조직하고 이게 정부 행정조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공병단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어떡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하구역 종업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에 인하대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현재는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고, 웹사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면 여기 들어가서 보게끔. 근데 여기는 이제 금강만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업 하나 하면은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koreaestuary.or.k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 사업을 이렇게 조금 뜯어보면은,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은 이게 해양수산부 총 18개 연구개발 사업이 2,7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해양수산 환경기술개발 사업이 되는 데가 이제 170억인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대략 명지되고 18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년 예산이 13억이었는데 19억으로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은 뭐 이렇게 유역, 하천, 연안, 연계 측정망을 구성하겠다. 금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과의 연관성을 봐도 이렇게 뭐 깨끗한 바다 연안조사하고 통합 가치점을 주도했고 2016년 올해 말에 이제 하겠다는 거고 보호 개선과 보호는 별도의 법으로 한다. 이제 이 법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구라는 게 이 관리 주체가 환경 분야, 해양수산 분야, 경계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키오스트에서는 저희 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그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6억 정도 하고 있고 우리 우한준 박사님 5억 7천 정도 하고 계십니다. 낙동강하고 섬진강을 그래서 저희가 한 15억 굉장히 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부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아마 명지대에서 하는 것보다 클 겁니다. 저희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뭔가 건더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세미나를 좀 학술적으로 하라고 하는 제가 지령을 받아가지고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학문적인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연구자분, 여기 아주 정통하신 연구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행정직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5대강 하는데 이게 이제 연 배출량이에요. 보통 5대강 하면은 섬진강 안 들어가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배수량으로 보면 섬진강이 4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거는 인구라든지 경제규모, 정치적 입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섬진교라는 데입니다. 하동, 광양. 이 전라도와 경기도의 경계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섬진강 물을 전라도 쪽으로, 개화도 쪽으로 빼는 치보발전소입니다. 이게 유역 변경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섬진강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 유역을 갖다가 저쪽 서해 쪽으로 빼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섬진강 다목적대입니다. 그래서 섬진강 유역, 이제 강물을 쏟아붓는 데는 이렇게 생겼어요. 꼭 두꺼비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섬진 뭐 그러는데 옛날엔 다사강, 모래가 굉장히 많았다 해서 다사 이렇게 얘기했고 유출량 한 40억 톤 정도 되고 배출량이 약 80만 톤. 이 숫자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 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암댐, 보섬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타이달 레인지는 우리가 메소타이달 레인지 뭐. 근데 재밌는 게 2000년대 초반까지 모래를 엄청나게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 섬진강 모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모래 팔아가지고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뭐 2004년 이후에는 턱도 없는 소리가 돼버렸죠. 이거 참 웃기는 얘기인데 제첩 주 생산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 강이 생겼고 여기 갈사만 매립지, 여기 매립지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미오도라고 하는 포스코가 있고 답 있고 여기 구례라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섬진강 뱃길의 종점이다. 옛날에는 배가 이 구례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구례 고향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아무튼 율천산단 있고 근데 이 매립이 보면은 포스코만 매립된 건 아니고 여기 율천산단이 더 넓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최참판댁 있고 여기 화계장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지식을 창출해서 최적 대책을 수립해보자는 거고 스테이션을 한 20개 잡아가지고 이거를 뎁스별로 수심별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이 물량이 엄청납니다. 관측 물량이. 그래서 목표 보면은 배출량, 정량화, 고환경, 염분, 취약성 범위, 뭐 영양염, 유출액 플러스 기반 생태 뭐 등등 여러분들이 프로포절에서 보는 그 헷갈리는 단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역 현안 물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 물 문제가 우선 제일 심각하고 유역 변경시기 때문에 왜 이쪽 전라남도, 경상도 쪽으로 빠지는 물을 전라도 쪽으로, 전라북도 쪽으로 빼냐? 물값 내라. 그 전기 뭐 7호 발전에서 발전한 그 발전 얼마나 된다고 돈이 요즘 생태 환경값이 훨씬 크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거 다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이제 여기에 당연히 편성을 하시는 거죠. 표 얻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취수장, 이제 수장공사에서는 여기서 물 뽑아서 물 팝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뭐 몇백억의 그 수입을 올리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돈 버는 쪽은 이제 수공이 되는 거죠, 수장공사. 그럼 여기 피해 있는 사람, 어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좀 보태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지역 수량 부족, 어류 종다양성, 제첩 다슬기, 생산량 배, 수질 악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비체계적인 법책,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낙동강, 섬진강 정책연구팀 해서 환경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뭐 하고, 보건, 저희 연구의 주제는 이제 오염됐다, 문제 있다는 얘기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 뭐 다 하는 얘기인데 또 그 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 지겨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요 연구 결과입니다. 현장 조사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장기 모니터링 15분 간격으로 1년 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모니터링 하는 게 우리 연구소에서 옛날에 이호도에 이제 무어링해서 실시간으로 했는데, 이게 그 무어링이 그 센서의 바이오 파일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매번 갖다가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연안에서는. 근데 이제 의회 나가면은 요게 우리의 큰 그 과제예요. 이 기술을 극복하는 게 바이오 파일링 문제를. 그 다음에 수온연분, pH, 시공간 분포, 매월 대조, 소조, 만조, 간조 수층별로 하니까 이 뭐 숫자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여기 현장에 나가 살아요. 지금 이게 25시간 정선 관측, 표시마다 수차례. 그리고 여기는 수문 자료가 이 수정부, 국토부의 수정 여기 이쪽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DB가. 그래서 저희는 이 DB를 항상 참조를 하고 데이터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뭐 조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 하구 쪽에서 이쪽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신별로 쫙 그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온도, 염분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거를 대조, 소조, 뭐 계절에 따라서 또 1년간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빨간색이 여기 보면은 온도가 높다는 뜻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온도, 염분, pH, DO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뭐 수백 개 되는 그래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밉타이드 때, 소조 때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스트래티파이드가 성층화가 된다는 얘기죠. 스프링 타이드 때는 이게 웰 믹스드.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강의 수심이 뭐 5, 6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무슨 성층화야, 그냥 홀라당 뒤집어지면 다 섞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층화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모델링 할 때나. 이제 이것을 뭐 공간적으로 봐도 립 하이워러 레벨 때 보면은 이 바텀 쪽에서 짠물이 훨씬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여기서도 보면 로우워러 레벨 때 이제 이렇게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런 데이터를 뭐 이제 그래프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십 개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이쪽 중간 지점에 이 pH가 낮은 지점이 발견이 돼요, 이상하게. 그 섬진교 있는 데인데. 그래서 pH가 여기가 왜 낮냐? 누가 거기다 염산을 갖다 부었느냐? 아니면은 뭐 거기 다리 교량 공사하는데 교량에서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 숙제를 결국에 풀지 못하다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이로플랭크톤 블룸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이제 이걸 논문을 쓰려고 이제 그럽니다.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지금 처음 발견된 겁니다. 블룸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길래 pH 밀수 거의 0.4 정도의 변화를 시키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까 그 얘기고, 그 다음 솔트 인트루전이 있습니다. 이 짠물이 상류 쪽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건 염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요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염해가 나도 입으니까 나도 보상해달라. 뭐 결국에 그 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뭐 정밀하게 했는데 17kg, 19kg 뭐 이런 모델도 세웠어요. CPSU 때는 뭐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PSU는 거의 뭐 18kg, 19kg, 22kg까지 간다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8kg, 19kg, 20kg 있는 분들한테 이게 현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거를 하여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은 20kg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워터 디스차지, 그러니까 민물이 많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솔트 인트루전이 조금 되겠죠.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식을 동원해서 이제 구하는데, 과거에 그 샤샤라고 그 이제 샤하라고 그 서울대 해양학과 지금 주연 교수님, 거기서 이제 구한 그래프하고 우리 거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는 계절에 한 번씩 관측해서 한 거고, 저희는 집중적으로 한 거에서 이 그래프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하고 있는 섬진강 연구 결과 염분 쐐기 구조, 염분 최대 침투거리, pH 특성들이 등이 기존 생각과 많이 다르고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심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섬진강만 봐도. 그래서 이제 요거 좀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제 요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수치화해서 이걸 하나의 정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히드 모델로 해서 조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민물이고 여기가 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섞여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EFDC 모델, 우리 여기 조공현 박사님이 이제 전문가신데, EFDC 모델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수직으로 나와요. 아까 제가 스트레이트파이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히드 모델로 해서 실측 자료하고 이 튜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한국형 염하고 그 수치 모델이 아닌가 해서 요거를 지금 거의 몇 개월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튜닝이 수많은 변수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타임 컨슈밍한 작업입니다. 근데 요거를 아마 연말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차가 큰 한국 염화과 혼합 모델이 완성되면, 이게 이제 되면은 이제 뭐 여기 율충공단 싹 한번 없애보고, 포스코도 싹 한번 드러내보고, 여기 이제 이게 낙동강 여기 이 울타리 섬도 한번 싸그리 드러내보고 없애보는 데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섬진강 하구에다가 저희도 댐을 한번 쌓아보고 돌재도 한번 쌓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제 하여튼 모델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장기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무어링 하는 건데, 결국에 그 담수가 많이 나오면은 물이 바깥으로 많이 나간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서 관측한 결과 이 짠물이 밑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성청화가 아까는 이렇게라도 되는데 여기는 아예 밑바닥에 그냥 체류합니다. 이 짠물이. 근데 이게 제첩이나 얘들이 밑바닥에 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위에만 재가지고 여기까지 염해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보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제첩이 이거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동안에 얘기한 것들이 다 학자분들께서 뭔가 얘기를 잘못해준 이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섬진교에 그 360일 무어링을 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런 자료들인데, 디테일한 거는 빼고, 워터 디스차지, 담수 유출량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96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약 8분의 1 정도 줄었어요. 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럼 이거가 다 어디 갔냐? 중간에 다합출수장에서 빼먹었는지, 아니면 저쪽 전라도 쪽으로, 개화도 쪽으로 넘겼는지, 아니면 비가 들어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조금 한두 배 줄었으면 실용오차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8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슈인데, 다합출수장은 그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민물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바다로 나가는 SPM 양도 줄어듭니다. 흙탕물. 이 흙탕물이 바다 생태계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PM 플럭스를 보면은 과거에 한 80만 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박수철 교수님 논문에 나오는데, 96년도.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한 5만 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515, 563, 16분의 1로 줄은 거죠, 대략. 어마어마하게 줄은 겁니다. 흙탕물이 안 나와요, 이 흙탕물이. 흙탕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흙탕물이 뭘 중요한지, 이제, 퇴적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 퇴적물만 줄었나? 영양염도 줄었고 철, 이온, 육지에서 바다로 공급되는 모든 게 다 줄게 됩니다, 이게. 근데 적조라는 게 우리 아시다시피 이 흙탕물, 황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닌가 적조가 이쪽으로 이제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송도 백사장을 했는데 이때 여기 준설을 했어요. 포스코에서 그때 이구택 회장님이었는데 그때 이런 용역하면 포스코 회장님이 나와서 밥을 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모래 준설이 75% 포스코가 75% 책임률이니까 300억 물어내라. 결국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때 25%가 이제 자연 요인이었어요. 이제 자연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이쪽을 다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니까 도시화라든지 이 하도 개선 같은 걸 잘하니까 모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래가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추가 깎인다는 그런 이제 자연 인위적 요인 누가 이제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25% 이렇게 해서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념을 도입한 게 이 유역에 대한 모래 총량 관리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때 당시에 이게 몇 년 됐어요. 벌써 20년, 15년 된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 어쨌든 갑자기 새는데 박수현 선생님이 80만 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도입부에 제가 이창구 선생님이 17만 톤이라고 그랬어요. 금강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거 숫자 틀린 거 아닌지. 이 숫자가 맞는 건지. 과거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 변화는 어땠는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제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즈믹 이 층설을 해요. 탄성파 쏴가지고 이 층의 두께가 얼마인지 여기 연대 측정을 해서 그래서 만 년 동안 몇 미터 쌓였으니까 1년에 얼마씩 연도로 나눠주면 되죠. 간단하게 산수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추를 해서 연대 측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퇴적물 시추 50m짜리 두공도 하고 굉장히 비싸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믹 라인도 여러 개 해야 돼요. 한두 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엉터리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러 개 라인을 해서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가 섬진강인데 이쪽에 이 퇴적물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쪽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동했나? 해류가 서쪽으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제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논문에 가면 저도 이거 공부하지만 이쪽 양자강에서 온 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우리 남해에 있는 게 다 양자강 퇴적물이 아니냐. 이런 또 논문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나왔단 말이에요. 또 안 믿기도 좀 그렇단 말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퇴적물이 여기 흑산도 이쪽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하여튼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이제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온 퇴적물이 이렇게 한반도에서 어디로 갔는지, 꼬불꼬불해서 황하에서 온 거는 어디로 갔는지, 강에서 온 거는 이렇게. 돼지꼬리들 제가 다 해놨는데, 이게 막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퇴적물 혼합이나 이런 게. 그래서 from air to air. 이게 이제 저희 연구 이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퇴적물 기원지 연구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전체 황해 이제 전역으로 확장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우리 진흙이 쌓여있는 데인데 요즘에는 여기 타이완 구경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엄청나게 풍화가 심합니다. 그쪽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근데 이쪽으로 이 타이완 해역은 또 이 물이 이게 상반되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요즘 대만 학자들하고 중국 학자들 저희 이게 막 허구한 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싸워봐야 밥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꼬리를 무는 연구. 그래서 여기에 있는 퇴적물이 또 대기에서 또 유입한 것도 많아요. 또 중국발 황사. 근데 황사가 그러면 심해 퇴적물까지 또 어떻게 갔느냐. 여기 이제 심해저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염화으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현상은 대강 알겠는데,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이제 2018년을 대비해서 대안 있는 염화하고 보건정책을 만들어 보자. 문제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게 이제 주제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써는 어떻게 하면은 복원을 할까. 결국에 트는 건데,
투자하고 그러면 난리 날 거거든요. 농진이나 이런 데서 또 뭐 난리치니까 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그게 묘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고민해야 될 거를 제가 에스주얼 키오스크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고민해야 될, 감안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걸 할 때 막 한두 가지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건정책.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번에 또 우리 원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요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보고서 냈습니다. 염화하고는 바다가 시작되는 한 점일 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염하고만 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뭐 염하고는 그 학부 때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했어요. 처음과 끝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이때만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저는 사실은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산소 퇴적물에서 극단적으로 구리 농도가, 우리 연구원 앞입니다. 반월. 뭐 300ppm, 400ppm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퍼서 광산 만들자는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포설파이드 침적이라든지 중금속의 입도 효과. 우리 보통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입도하고. 제가 해보니까 리니어가 아니에요. 쿼드라틱 이퀘이션인데, 뭐 이런 거. 그 다음 황해 퇴적물 기원이 중국강 플러스 한국강 혼합 기원이다.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프락시라고 하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레이시오, 뭐 표준 정규화된 레어스 엘리먼트 추적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해서 결국에 황해 퇴적물은 섞여 있다. 중국에서 온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들한테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해 대륙봉 플라이스토대 퇴적 환경 진화, 신부시추 교전. 이거는 우리 정거식 박사님이 이제 책임자로 계신 이 관할의 역사학에서 저도 일부 참여 연구원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심해저. 제가 이제 원래 심해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해저에서 한 거는 그 심해저 퇴적 환경이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뭐 굉장히 평평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결론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쭈글쭈글하다. 뭐 이게 제 박사 논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망간단계가 이제 둥둥 퇴적물에 묻히지 않고 떠 있다든지 납동요원소, 미세노들, 저생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주장한 것이고, 요거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미완의 지금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퍼터너리 터셔리 바운더리는 심해 퇴적물, 망간단계, 망간각 할 것 없이 다 컬러 바운더리가 있거나 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그 레이어가 쿼터너리 터셔리 그 바운더리가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심해저를 그만뒀기 때문에 중단된 주제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해서 네이처에 페이퍼를 한 편 내야 될 텐데, 아직도 제가 네이처에 논문 한 편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심한 연구원입니다. Geochemical Ocean World from Tidal Flat to Deep Sea. 그 다음에 제가 좀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 MT 기획이라든지, 뭐 갯벌 정화능. 이 말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말을 만들어냈고, 해양 추적자. 북서태평양 함께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그 다음 쿤의 최근에 MKBC 해산 연구,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인생의 후회라는 거는 이 심해저 연구를 제가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거. 마무리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전념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이 됐다는, 이제 그게 제 후회고, 감사하는 점은 제가 뭐 가고 싶은 데도 없지만 오라는 데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번듯한 이 우리 원 철밥통 직장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게 행복입니다. 내 직장 우리 원에 저는 뭐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서 남들한테 밖에 나가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게 다 우리 원에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작은 소원이 있다면은 제가 하는 이런 사이언스하고 폴리시하고 융합을 해서 연구 논문 실용화 연구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제 남은 이제 한 10년 있으면, 5년? 잘못하면 5년 있으면 쫓겨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저는 수심, 시간별 해양 환경, 염하구에서 대양, 고해양까지 타임, 연구 분야별 관심사, 물화생지공,
인간 사회의 연관성, 정책, 경제성, 국가적 이런 것을 하나로 해서 융합 통섭하는 이런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역시 바다는 제 월급 주는 데입니다. 제 삶의 터고, 바다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구조정당해가지고 어디 가서 빌빌대고 있을 텐데, 하여튼 저는 우리 원에 감사하고, 바다는 저의 삶의 터전입니다. 감사합니다.